의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액 29억 4,400만 원 중 28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862만 원을 사고이율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 7,200만 원으로 6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신문 스크랩, 통신사 정보 이용료 7천만 원, 행정자료지 구입 5,400만 원, 고시 공고료 4억 1,700만 원, 공보인쇄용지 구입 500만 원, 시정기록물 관리 비용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시 프레스센터 운영 등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4,600만 원 중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SNS 활성화 추진과 시정 홍보 만화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 5,900만 원을, 시정 홍보용 만화 우편 발송료 그리고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1인 영상 제작자, 영상 제작가, SNS 스포터즈 활동 보상 등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 7,800만 원 중에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정 소식지 모바일 전자책 제작 구입에 862만 원을 사고이율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계약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에 4억 5,200만 원, 우편 발송 대행료에 2,700만 원, 우편 요금에 5,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4,700만 원 중에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IP방송 시스템 장애 미발생으로 수선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정 홍보 배너 그리고 아이디 스팟 광고 제작에 송출하고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5,100만 원, IP방송 시스템과 전광판 유지 보수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7억 4,500만 원 중에 7억 4,4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원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2억 5,300만 원, 언론 매체를 통해서 2억 7,100만 원, 그리고 주요 시책 방송 기획 시정 홍보에 1억 700만 원, 그리고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경기 관련 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예산액 3억 중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에 2억 1천만 원, 5개 전광판을 통해서 1,600만 원을 홍보하였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 유튜브 홍보에 2,200만 원, 그리고 IPTV 홍보에 1,200만 원, 그리고 부산, 경남 아파트 승강기 홍보에 1,100만 원, 대중교통 홍보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양비, 출장여비 등 예산액 5,4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식 의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죠. 169페이지. 예. 거기 두 번째 보면은 고시 공고 개시라는 그 부분에 실적이 153%거든요. 이 실적을 잡으실 때 우리 저 예산하고 연동을 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처음 우리가 100% 잡았을 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더 정액된 겁니까? 정액된 건 아니고 이제 고시 공고의 건수가 내용 안에 건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지표 달성 보통은 100% 이 정도를 하는데 보면 153% 같으면 그 예산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너무 성과 지표를 갖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계속 뭡니까 성과 달성하는 거기만 지금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좀 꼼꼼한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저희들 고시 공고가 보통 이제 뭐 보상 청구라든지 공시 송달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이렇게 조금 예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들쭉날쭉 할 수 있겠지만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시정 홍보하고 하신다고 우리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보면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 소식지 발행 부분에서 그 사고 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전자책 구입 부분에 이게 전액으로 남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모바일 전자책이라고 시정 소식지를 갖다가 모바일 형태로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이제 전자책 형태로 했는데 요게 이제 용역을 하면서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 실적을 내는 게 이제 올해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3년 걸 2024년도에 실적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2023년 걸 못하니까는 2024년 걸 용역 가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업의 실적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은 2024년 5년 5년도 우리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실적이 잡히겠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그 사고율을 시킵니다. 사고율 시키고 집행을 올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이게 일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원래 예산이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예산 잔액 시정 소식지 잔액을 가지고 전자책을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작년에 계약하다 보니까 예, 예산에 그렇게 잡혔고 예산에 잡힌 실적을 안 상- 놓기 때문에 예, 지급을 예.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전국 상위 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915만 2천원, 결산액은 8,831만 8천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시 중 청렴도 점수가 78.9점으로 94%를 달성하여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부 평균 76.6점보다는 2.3점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1억 4,535만 2천원 편성하여 1억 2,753만 2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81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 활동은 9,915만 2천원 편성하여 8,831만 8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83만 3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상설 감사장 운영 675만 7천원, 사례집 책자 인쇄 및 구입, 연찬회 참가비 등 857만 1천원, 청렴 학습 시스템 운영 1,001만 2천원,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8만 3천원, 청렴 골든벨 토크 콘서트, 콘텐츠 공모 등에 1,520만 원 4천원, 공직 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4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예비로 518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4만 3천 원, 기타 보상금 160만 원, 포상금 74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유탁사업비 1,325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본 경비는 4,620만 원 편성하여 3,921만 3천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9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와 시간의 근무자 급식비 2,805만 6천 원, 국내 여비 755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백성흥 의원님. 예,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 지표에서는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2.6%가 달성률이 좋고 감시 및 조사 활동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이 남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감사관에서
그 실에서 어떤 조사 활동비가 부족하다 해도 못할 건데 남는 데 대해서 내가 이 특별히 와 이렇게 남노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없지만은 일단 어떤 출장비라든지 어떤 필요한 어떤 출장 외에는 일단 상각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물론 그 종합적으로 액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활동력이 좀 감사관실에서 부족함에 해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숙고를 해서 정말 감사관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좀 더 줄어들고 목표 달성률에 성과 지표에 한 100%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각별히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정용학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과 목표 부분에서 우리 지금 그게 3등급으로 지금 그 목표가 84.5%인데 78.9%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 대비해가 우리가 이제 2등급을 받았다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예. 2022년도에는 2등급을 받지 않았나요? 그대로 깁니까? 작년 2022년도에도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입니까? 3등급이라고요? 예, 3등급입니다. 2020...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작년 거, 2023년 거 예. 3등급이고 그 전에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을 계속 받은 예,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정승평가가 뭐 하여튼 그 부분에서 1등급 받은 것도 있던데 우리 진주시에서 1등급 예. 예,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는지 그게 하나 자료를 경상남도에도 저기 2023년은 3등급 했고 예. 저희들이 시가 1등급 한 적은 그 2등급 한 적이 있지만은 산청인가 거기에 산청에서 그때 1등급 했습니다. 1등급을 예, 하고 그게 2022년도 했습니다. 그게. 12년도에 22년도에 3등급 산청군 1등급 했습니다. 1등급 했고 유일하게 우리는 1등급 했습니다. 계속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지금 2년 연속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2등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도별로 2등급을 하고 있다가 지금 3등급으로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예. 3등급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볼 때 뭐 산청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전체적인 그 어떤 예산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공직에 대한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정말 잘해가지고 또 하지만은 좀 약간 좀 어떤 행정 그 면에서는 좀 작단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보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1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포현은 되는데 그래도 산청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등급을 받고 있다 1등급을 올라가야지 다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그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좀 청렴도 평가에서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2022년도에 아마 이렇게 전국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는데 네. 그 제가 알기로 그 2023년은 그 3등급인가 좀 떨어졌으면 돼가지고 또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3등급이지만은 그 전국 평균보다는 2.3점이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 평균을 돼가지고 우리가 평균 진주시가 평균 점수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면 막 정말 1등급을 받겠다 이런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가 거기에서 달려야지. 우리 뭐 평균보다는 100명 뛰는데 50등은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 맞습니다. 예. 그게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청렴도 평가 어떤 구성이 외부 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 네. 합해가지고 청렴 체감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내부 체감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거 그런 거는 또 전국 평균보다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더 높고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 부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시책을 많이 펼쳤는지 그 평가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거의 한 10% 정도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그 외부 체감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평가하는 그게 꽤 좀 낮습니다. 한 4.5점 정도 낮는데
그 저희들은 이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 그 진주시의 어떤 청년도 계도를 위한 어떤 그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노력도 그걸 갖다가 지금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 알아야 아 진주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점에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내부 체감도는 자화자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 체감도가 높고 내부 체감도가 좀 낮아야만이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인데 우리가 외부 체감 바깥에서 보는 눈은 한참 미친데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다 10% 높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감사관님이 지금 뭐 물론 홍보를 해갈 거 한다고 하는데 홍보보다는 어떻게 하게 되면 시민들 속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우리 공직 생활을 보는 그런 관점이 더 수준을 높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홍보를 덜 됐다 이거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는 공직 사회를 보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내부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한락을 크게 되면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많은 단위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2월금 4,61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6억 3,642만 원으로 15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5,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억 2,620만 원 중 2억 1,223만 원을 집행하고 1,3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보고서 제작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8,8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연구보상금 1억 2천만 원과 시민제한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58만 원, 그리고 금산면 와룡주구 메타세콰이아길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채택 제한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평가 예산은 8,2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평가 관련 책자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359만 원을 집행했으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 출자 출령 기간 경영 실적 평가 및 진주시 통합성과관리 고도화 용역비 3,8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780만 원, 시군 합동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520만 원 중 1억 4,906만 원을 집행하고 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 해당 홍보 책자 및 시정 백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9,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 회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2월금 4,61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2억 3,398만 원 중 1억 9,058만 원을 집행하고 4,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설, 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69만 원과 시책 업무 추진비로 2,6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비 1억 2,99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중공금으로 3,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의 협력 강화 예산 1,000만 원은 사유 미흡 발생으로 인하여 의원 상해 부담금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 예산 2,7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76만 원 중 단행본 법령직 구입비 등으로 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368만 원 중 2억 2,912만 원을 집행하고 9,4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 착수금 등의 9,711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5,652만 원 집행되었으며 승소 사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128만 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3,752만 원을 집행하고 소송 패소 비용으로 1,7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1,500만 원 중 1,265만 원을 집행하고 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97만 원을 집행했으며 규제개혁 과제 제출자 및 우수부수 포상금으로 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 예산입니다. 776만 원 중 666만 원을 집행하고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혁신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집행했으며 혁신 적극행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3억 1,116만 원의 예산 중 3억 448만 원을 집행하고 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357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899만 원, 신속 집행 실적 우수부서 보상금 600만 원, 2023년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2,133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 6,611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4,8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풀 성격의 공동경비 예산으로 총 1,300만 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4만 원, 국내 여비 246만 원을 집행하고 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은 3,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09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25만 원, 읍면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행사실비지원금 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예산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현안 추진 업무 간담회 등으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7,990만 원 중 6,480만 원을 집행하고 1,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시민과의 데이터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5,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아카데미 행사 비용으로 9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사 참석수당 등 행사 실비지원금 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지원 6천만 원, 형평운동 기념사업 지원 700만 원,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4천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지원 3천만 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630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18억 4,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1억 250만 원 중 9,373만 원을 지출하고 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생활실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일반 회계의 전용 사용은 총 한 건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일반 회계 이체 사용은 총 106건에 486억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1,059만 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는 30억 629만 원을 사용 승인해 28억 9,80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2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사용 승인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예비비 사용 종괄 조서 그리고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맹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525페이지 기금 결산 종괄 설명과 526페이지 기금 조성 종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세부 맹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374억 158만 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1,050억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746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322억 9,411만 원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 530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 543페이지에서 544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569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정용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 천천히. 예, 그럼 백성원 의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볼까요?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 어떠 보니까 작년도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불납 결손액이 좀 많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지방시하고 세수입액가 총 2억 3,900이 나서 이게 지금 소멸이 돼서 이게 좀 많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2023년도 결산 검사서 6쪽을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10억 3,5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네? 지금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은 타 부서하고 그런 거 우리 징수나 뭐 부서하고 우리가 이게 같이 지금 공조가 돼 갖고 지금 기획에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세입 예산은 그 지방세 부분은 그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입 금액을 예산서에 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산할 때 뭐 그 세입 결산 지금 예산액하고 결산액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2022년도 회계 우리가 이 결산 검사할 적에도 우리가 이견서를 냈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예. 돈을 받아야 될 불납액 너무 우리가 소멸을 많이 시킨다. 결손 처분 말씀입니까? 결손 처분을 많이 한다. 소멸을 그때도 우리가 한 2억 뭐 한 4천 됐는데 예. 2023년도 올해 와서는 10억이 돼버린 거라.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막금 늘어나 버리다 보니 우리가 뭐 일로 안 하는 건지 아니 뭐 징수 부분하고 다 부서 부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건지 요 부분에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 거냐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세무과하고 우리 징서부서에서 세금을 매기면은 그에 따라서 그 매긴 세금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결손 처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법부서와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손 처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제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소멸시효 같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이 그냥 우리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여추근이 없는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우리 재정 수입 부분에 결손이 금액이 줄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우리 또 특히 기획예산국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평가 총괄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총괄하고 계시는데 다른 업무에 좀 힘이 드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또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 또 이렇게 또 너무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너무 많이 돼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잘 산하기관하고 예. 잘 챙겨서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정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51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 그다음에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 14페이지 우리 예비비 지출에서 1억 2,800만 원 그렇게 당시에 우리가 아마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 환율이 이제 1이 돼가지고 10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지금은 좀 더 높겠죠, 그죠? 1억 2,8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지출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감사 결과 분석에 보게 되면 티에키의 강진 피해 긴급 구호 성금 지원의 경우 재난 지원금의 긴급함 사유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진행 단계에서 지출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제도적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이게 근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아마 지출된 것 같은데 이런 감사
의견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우리 예비비 사용 부서에서 사용 승인을 할 때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그 절차를 할 때 그 예비비 지출할 때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이제 법적 근거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감사부서에 일상 감사를 거쳐가지고 저희 부서에 사용 승인 요청을 해서 그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추진 경위를 보면 조금 전에 그게 이제 일상감사에서 먼저 2월 15일 날 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 동상가에서 예비비 사용 계획을 갖다가 2월 16일 날 올리고 이제 그 승인 부서는 기획 예산가기 때문에 2월 21일 날 이제 일이 돼 가지고 지출을 2월 28일 날 했거든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고 감사 간이 일상 감사에서 2월 15일 날 먼저 올린 거 아닌가 그게? 예, 일상 감사는 예비비 지출의 그 사전 행정 그렇죠.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방금 조례를 이제 뒤에 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법령 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걸 지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르고 제가 뒤에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은 대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예, 위해서 조례를 예, 개정했는데 예. 우리 보게 되면 예비비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진이 날 줄,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비비가 성격이 있는 건데 이 때에 따라서 그 성격을 두고 계속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그냥 뭐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이 도출될 수 있다. 이유는 타당하되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 모든 예산 총칙에 보게 되면 당연히 또 해가지고 당연히 또 하는데 예비 부분은 조금 빼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성 건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는 우리 승인권자가 우리 기획 예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10만 달러 같으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서울시가 한 30만 달러,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급으로 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강력시급, 도급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구도 10만 달러, 인천시도 10만 달러, 대전, 울산, 경기도는 한 100만 달러 했네, 그죠? 그래서 이 큰 금액을 할 때 우리 기획 예산가에서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도 보고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승인보다는 어떤 그거 알 수 있게끔 보고 절차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본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비비 부분이 이게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저희 지에서 우리 과에서 사용 승인을 하면은 그 과에 해당 과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이제 그렇죠.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그 다 동의하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비비 총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문화위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총괄위원회인 기획문화위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최종 승인권자가 기획예산가거든요. 그럼 또 기획예산가를 관할하는 우리 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보고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 사항을 갖다 좀 알려주는 거는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싶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보게 된 김에 뭐 하나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 순세계 잉여금 있죠. 네. 올해. 예. 그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은 11페이지 쪽에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11페이지 결산서.
예. 예. 그 순세계 그 잉여금 중에 그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네. 그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1,599억 원이 남았습니다. 네. 예, 이 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내면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2023년 회계연도에 예. 그 순세계 잉여금이 공기업에 1,599억이 발생했다는 말이고 예. 지금 우리 시 공기업 회계 몇 개의 공기업 회계 중에서 예. 그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이 예측되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예. 이미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서 예. 제출에 편성한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예측을 해서 제출에 편성하지 않고 일정 부분 여유 자금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순세계 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을 짜는데 사용을 예. 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예. 그 공기업의 그 여유 자금으로 예비비 예.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래 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내나 결산서거 보면은 요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난 연도 수입 있죠. 몇 페이지? 13페이지. 아, 예. 지난 연도 수입 보통 보면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 48억 마이너스 48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세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다 관할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연도 수입이란 말은 그 세금을 부과하고 그 해에 세금이 다 대부분 징수가 되고 그 다음 해에 그 세금이 징수가 되면은 그 전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면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그 우리 뭐 LH 부분에 소송 부분에서 법인세 부분 예, 잘 알고 계시네. 제가 그 부분이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 지난 연도 들어온 수입이 예. 마이너스가 된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뭐 쓰레기 매립장 5개 광고 뭐 등등 많은 이 기금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기금이 상당히 정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성액은 기금이 있는데도 조성액은 69억. 그 다음에 사용액은 57억.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액이 좀 기금이 있는데도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미래세대 행복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쌓여 있어요. 예. 이 기금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뭐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그 매년 일률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예. 보통 통상적으로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취지는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어느 적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기금의 이자로서 보통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 행복기금도 당초 500억을 목표로 해가 조성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그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는 저희들이 그 조성비로는 아마 이 조성은 그 이자인 그 조성에 따른 이자인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보통 전년도 기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성액이 69억이란 말은 요 이자 가지고 요새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로 가지고 지원하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전출해준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렇게 전출했고 2024년도는 저희들도 일반회계도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2024년도는 순수한 기금으로 요 육성기금 요 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니,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제가 이 궁금증이 생긴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순수한 목적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얼마를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된다. 뭐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네. 5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야갈 때 이렇게 적립해 둘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계속 적립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적립하면 좋겠지만은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걸 풀어서 우리 중소기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안 낫겠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예, 그런 취지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43페이지 보면은 우리 세출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네. 크게 43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돼 있죠. 집행잔액이 내나 불용액 맞죠? 예, 집행 잔액 중에서 뭐 이월할 건 이월하고 국도비를 반납할 건 반납하고 나머지가 이제 순수하게 ing하고 했을 때 남는 게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보통 우리가 불용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닌가? 예,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2,199억. 그 예산의 한 10% 정도 육박을 하네요. 요 불용액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까 이 집행 잔액은 우리가 아까 순세계 입력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총괄적인 집행 잔액을 세계익력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 쓰고 남은 금액 중에서 그 2월 금액은 또 2월대로 빠지고 그 사이에 우리 계속비 2월이나 큰 대형 사업은 2월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예산은 2월대로 빠지고 그다음 명시 2월도 빠지고 다 빠지고 나고 그다음에 또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까지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 요 금액이. 국도비 반환금까지 다 뺀 게 집행잔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순세계 이용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앞에 있네요.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년도 2월에. 예. 제가 지금 이거 여쭤보는 거는 집행잔액 또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회계가 저는 일반 회계 이 페이지가 일반 회계 페이지인 줄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는 전체 모든 회계 다 포함한 그렇지. 집행잔액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김에 한번 여쭤본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불용액 자체가 많이 생긴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적었으면 하는 게 사실 예산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이 맞고 저희들도 그래서 집행을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도 부서에 독려하고 신속 집행 보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보통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이 원인으로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실제 소액보다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 중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부진해지는 뭐 그런 사례 등도 있겠죠. 네. 뭐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이 그냥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다음 넘도로 간다는 데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종의 눈먼돈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낭비하고 비리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좀 조사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우리 진주시가 지금 보통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다음 연도 2월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2월액이라든지 물론 뭐 집행 잔액이라든지 몇 프로 이상 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의 1%를 해라라는 그런 수치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몇 프로를 2월을 하든 그건 뭐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2월액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뭐 과장님께서 그냥 뭐 당분 말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고 뭐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이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는 아실 거고 각 회계 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이 2월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2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검토 없이 일단 그냥 예산을 좀 받아두고 무조건 하는 경우도 있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거나 혹은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라는 점에서 집행의 비능률성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2월은 불용보다 재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 처리되는 다음 회계 연도에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2월한 경우는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써야 되니까. 점을 상기하시고 2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이런 패습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절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네. 우리 세출 예산서에 보면 진주시 의회 협력 강화 사업에 1억 아까 1억이었나? 예, 원 1,000만 원이었어요. 예, 1,000만 원. 예, 예. 사업이 이 의원 상해 부담금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통 협력 강화 사업이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진주시도 다양한 협력 강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예, 그 상위 부담금만 말고 여러 다른 쪽의 우리 소통 강화 사업이 좀 의회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예. 이거는 예, 상해 부담금은 우리 자치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원들 위한 편성한 예산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다른 시군들과도 다른 보고 서울시에 지금 보면 예, 검색을 해보면 시의회의 협력 강화 사업에 여러 다양한 예. 사업들이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같이 예. 뭐, 예,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경룡입니다. 전년도 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 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620억 9,637만 원으로 1,535억 8,74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45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84억 733만 원입니다. 먼저 내부 행정 수행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796만 원으로 13억 3,6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12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의 잔액 1,226만 원은 행정과 및 부속실 운영, 사무관리비, 독립유공자, 유족객여금 등의 집행 잔액이고 청사관리 및 운영의 626만 원은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및 각종 회의실 정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의 2,680만 원은 청원경찰 피복구입과 청경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집행 잔액이며 지역 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훈련 및 행사 참석 등에 따른 잔액 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행정 해난 업무 추진의 업무 추진비 2,666만 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문서 관리의 3,147만 원은 기록물 관리, 문서 통제실, 시스템 유지비, 우편 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572만 원은 고향사랑 답례품 배송비, 기탁식,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 사업은 예산액 18억 4,416만 원에서 명시 2월 4,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6만 원, 6,4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696만 원은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집행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상 공제 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이통반장 활동 지원의 762만 원은 퇴임 이통반장 포창패,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비 지급,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집행 잔액이며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의 685만 원은 읍면동 민원 업무 장비, 전산 장비 교체, 노후 직기 교체 등의 집행 잔액이며 시민날 행사 운영 1,593만 원은 시민날 행사 운영 경비 및 합동농화 출정 경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간 부분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 사업의 1,440
37만 원은 지역치안협의회 및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자율 반품대 지원 및 초소 수선 교체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1,175만 원에서 15억 1,946만 원을 집행하고 9,2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의 3,836만 원은 공무원 출상 및 육아 후직자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4,885만 원의 집행 잔액, 사기 진작의 500만 원은 모범 공무원 등 사업 시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향상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 74억 1,136만 원 중 71억 5,28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8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후생복지 정진의 2억 957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업 축소 및 중도 하차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4대 보험료 잔액,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직원 복지 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경무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탕방 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원 행정력률 향상의 484만 원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위탁 교육비 및 시설 임차비 집행 잔액이며 조직 운영 및 공무 직무 수행의 4,406만 원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 업무 경비와 사망 및 재해 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3,872만 원에서 9억 7,8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의 1억 807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로 등의 집행 잔액이며 주민자치 역량 제고의 1,116만 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회의 참석 보상 집행 잔액이며 주민자치 성과 발표의 1,474만 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전시에 낙차율 적용 잔액이고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운영의 2,371만 원은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상계소의 마을자치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81억 2,764만 원으로 1,404억 584만 원을 집행하고 76억 6,8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요인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괴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 직원, 인기제, 처운경찰 등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력 운영비 총괄의 70억 9,895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기제 인건비 4,747만 원, 인력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5억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액 5억 135만 원으로 4억 5,920만 원을 집행하고 4,2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국도비 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셋줄 계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정용화 의원님. 가장 우리 그 179페이지 맹시 6월 부분에 이제 하단 부분에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에 우리가 이제 4,700만 원 정도를 갖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맹시 2월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 발굴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선정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나 명석지구인데 네. 그 국비로 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700만 원인데 네, 그렇죠. 저 컨테이너 그 위에 그 두 군데를 갖다가 그 발굴 갖다 두 필지를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하고 해비를 갖다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비 과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해비될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맹시를 시켜놓은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군데 중에 해비가 안 돼가지고 한 군데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발굴하는 게 이제 4,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국비로 내려온 걸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하에 여기에 그러면 두 군데에 저 산주가 그러니까 지주 그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사유지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사유지에 그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이 시행을 될 수 있는 거네. 예. 그런데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승인 하고. 한 군데는 못할 그 뭐 저는 경우입니다. 또 유해 보관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 복지 향상 부분에서 우리 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여쭤볼 건데 우리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잖아요. 일반직, 기간제,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지? 예. 그다음에 또 단시간 근로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일정 기간을 갖다 필요에 해서 요즘 우리 진주시 같은 거 보면 큰 틀에서 보니까 한 8개월 정도를 갖다가 기간제를 갖다 많이 뽑고 있던데 기간제 처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진주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어떤 그런 처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보게 되면 기간제와 공무직을 같이 또 묶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기간제가 한 1,500명 정도 되나요? 기간제가 한 1,400명 정도. 1,400명 제가 보니까 1,500명 정도 내가 그걸 보니까 예산상. 예.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간제와 공무직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가 2,9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네. 기간제요. 그 기간제를 덜 뽑아 가지고 기간제를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덜 뽑아 가지고 인건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구생복지 부분에서 우리가 경조사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경조사 부분에서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어떤 경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경조사 우리 그 공무원 그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인 임금을 갖다가 이제 받고 이제 그게 그 일수만큼 쉬는 거고요.
근데 기간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진주시에서 필요해가 뽑았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딱 필요할 때 뭐 한 며칠 정도 하는 거하고 다르게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공무직하고라든지 일반직 하면서도 그 후생복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3일 쉬기는 쉬는데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유급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돈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뭐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하고 복지비 성격은 다르지만은 뭐 그런 부분 최후 개선을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2,900만 원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여쭤보는- 관계는 저 월급하고 관계 있는데 이 기간제 이 관계 월급은 저 중도에 그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저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닌데 의원님 이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예. 이제 결산서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난 점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후생복지 관계는 우리가 또 공무원법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묶는 것 자체를 갖다가 유급이냐 무급 예,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직하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좋게 말하면 정규직에 가깝습니다. 공무직도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호봉이나 월급 체제가 일반 우리 그 공무원에 준해서 그 모든 근무나 근태가 정해졌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무슨 상가가 됐다면은 휴가 일이나 특별휴가 일자가 다 똑같이 정해져 있고 기간제는 이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제가 볼 때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보는 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후생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한번 다 시군 보고 다 시군 조례에 보게 예. 되면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게 이제 묶은 그 상황이 그런 게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쉴 수 있는 우리 후생복지라는 거는 예. 내가 뭐 경조사가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 쉰다 5일 쉰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직과 공무직은 유급으로 쉬는 거고 기간제는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시군을 보고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예, 그 조례상으로 저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볼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일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예, 전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그 보면 사업별 조서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19페이지. 예, 19페이지 하단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있는데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19페이지. 예, 어디 19페이지입니까? 이거.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 예.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보시면 이제 그 통계목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액이 4,5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 지출액이 답례품으로 제공된 비용입니까? 작년에 네. 집행잔액이 작년에 연말에 기부금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 답례품이 한 3,800만 원 지급해야 할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이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보면은 답례품은 4,500만 원 지원됐는데 이제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6천만 원으로 집행돼 있어요. 그 단순하게 의문점이 답례품은 이 사업하는데 비용은 4,500만 원 드는데 운영하고 이 사업 진행되는데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 쓰였다는 게 단순 의문점이 들었고 그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해서. 그 시스템 운영비하고 네. 또 저 홍보비도 있고 또 참석 수당도 있고 또 그 뭐 배송비도 운영하는 데 쓰이는 거라서 배송비하고 말씀- 예. 일반 사무경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보존비 그 보상금 그 답례품보다 운영하는데 비용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게 또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단에 뭐 답례품이라든지 또 배송비 그런 거는 또 또 주기 또 법 개정이라든지 그래 해가지고 예. 주기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 계속 기금으로 일반 예. 보상 기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8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예. 예. 그에 맞춰 가지고 이 보상금을 이제 이제 기타 보상 목록으로 이제 충당하지 말고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도 이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법이 이제 뭐 8월달 중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계획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저 기부금이 3억 2천만 원 됐거든요. 지금 예. 현재 5월 20일 경우에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실가하고 그 사업을 갖다 무엇을 할지 네. 그 관계를 갖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시민들한테 공동으로 혜택할 수 있는 네. 복지라든지 저 모든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수가 혜택할 수 있는 사업은 그 관계를 지금 하려고 지금 대행 그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걸 갖다 지금 현재 실가하고 또 예산부서라든지 그하고 저 전부서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사업을 갖다 그 선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7월 이후로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나 이렇게 뭐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예. 이게 잘 홍보가 돼가지고 또 뭐지 수익금 많이 거두자 답례품도 잘 나가는 거고 하는 예. 거니까 잘 사업이 진행되길 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예. 많이 짚고 싶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좀 예. 홍보를 갖다 지금 예. 전국적으로 뭐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건과 예산 현액은 6억 1,106만 원 중 5억 8,44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만 원, 집행잔액 2,626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사업은 예산액 3억 7,467만 원 중 3억 6,1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9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무인민업, 통합민원 발급기, 인감 업무 소모품 구입, 무민원 발급기, 무인 방범, 유지보수 용역비,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이며 일반 운영비 2억 5,669만 원,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및 근무복 구입, 참여 실비 보상금 등으로 3,650만 원,
통합민원 발급기 세대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구입비로 6,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 만족 행정은 예산 현액 2,982만 원 중 2,6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2만 원으로 직원 친절도 교사 및 조사 및 맞춤행 친절 교육비 등 1,985만 원, 민원 담당 친절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등으로 5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민원 행정은 예산 현액 568만 원 중 2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48만 원으로 정보 공개 심의에 참석 수당, 정보 공개 모니터단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청원 민원 행정은 청원 심의에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현액 104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OK 민원 업무 추진 사업은 예산 현액 1,107만 원 중 1,0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만 원으로 OK 민원 홍보물 제작, 각종 신고 등록증 용지, 소모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731만 원,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로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1,240만 원 중 1억 1,20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0만 원으로 엄면동 가족관계 등록 업무 사무지원비로 9,834만 원, 가족 관련 전산 소모품, 사무용품, 재정보험 가입비 등으로 1,3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 대행기관 운영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여권 발부에 필요한 전산 장비 소모품, 홍보물 및 각종 서식 제작 등의 예산 현액 2,901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현액 4,686만 원 중 4,2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57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명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50만 원 중 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재식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필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칭찬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이거는 이 부분은 성과 지표 달성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항상 제가 뭐 다른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고생도 많고 작은 예산에 이렇게 또 꼼꼼하게 또 했다는 것 자체에서 고생하신다. 이 말씀 꼭 뭐 물론 결산 그거지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 여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여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주요 세목 세입 과목의 수납액과 세출 결산 분야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및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총 징수결정액 4,216억 9,480만 원 중 833만 원을 환급하고 4,216억
8,943만 원을 실제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과목으로는 108억 1,7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유산 임대료 2억 3,573만 원, 주차요금 수입 2억 591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4억 2,756만 원, 기타 이자 수입 2억 9,428만 원, 시도유 재산 매각 기속 수익금 161만 원, 공유산 매각 수익금 1억 1,017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6,509만 원, 위약금 4,355만 원, 그 외 수입 14억 2,504만 원, 74페이지 변상금 834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과목은 4,108억 7,211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순세계 잉여금 1,333억 8만 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74억 2,4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6억 1,534만 원, 전년도 1월 사업비 2,505억 3,239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11억 9,013만 원 중 103억 9,80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 자금 지출입니다. 9,601만 원 중 길사안서 제작 등 일반 지출 관련 사무 관리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정보험료 지급 등으로 9,4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다음 계약지도 운영입니다. 7,033만 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 업무 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7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1억 5,840만 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 정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5,777만 원을 지출하고 읍면동 재배정 잔액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4,700만 원 중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노후된 부서 직기 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4,6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자산 관리입니다. 4,485만 원 중 공유자산 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매각 관련 수수료 등 4,4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일반 관리입니다. 22억 6,876만 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공제회비 등으로 21억 6,9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74만 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51억 3,566만 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 조명 설비 교체공사, 시청사회 이개소 성면 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시청사 노후 CCTV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로 49억 3,8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10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19억 9,740만 원 중 가우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및 내진 봉안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청축공사 등에 15억 8,3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05만 원입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성강기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11억 6,811만 원 중 월급여, 시간의 수당 등에 10억 9,5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8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8,060만 원 중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업무 추진비 등으로 7,7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184페이지 우리 그 청사 및 시설 관리 부분에서 우리 보기 예산 절감액으로 해가지고 뭐 4억 1천만 원입니까? (4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절감했는데 184페이지 하단 부분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절감한 겁니까 이게? 뭐 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이 부분은 그 지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청사에 2022년도, 2023년, 2024년하고 좀 바뀐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의견서를 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잘된 점 칭찬을 했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로 주차 불편 해소해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총 5,1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하고 지상 1층, 지하 1층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처음 등청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그 민원인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 주차가 무질서하고 굉장히 협소해서 굉장히 그 좀 곤란을 겪은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청사 5,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용 주차장 확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는 우리 저 진주 시민이라든지 우리 진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점으로 지적 그걸 갖다 받았나 싶은데 칭찬을 받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주차를 지하로 엮고 그다음 민원인 주차장을 지상 1층을 였는지. 지금 그 계속 그 앞에 이 앞까지는 지상 1층에 민원 주차 공간에 지금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직원들도 거기 계속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직원 차량을 2층, 3층으로 그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또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게 뭐 이중 주차 공간 주차를 하더라도 그게 또 다 수용이 안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외부에 또 제가 제이스퀘어 가깝고 하니까 외부에 또 그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 직원들이 또 이중 주차의 그 어려움도 해소도 되고 외부에 또 주차를 하면 또 무료로 또 직원들이 이용하면 그 또 충분히 직원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제이스퀘어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140면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이번 6월 달부터는 추가로 또 40면을 더 승인을 받아서 170면을 지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기획예산과 이제 그게 보게 되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실적을 가지고 그 뭐 포상받은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이 회계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지만 적극 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보상을 안 받는다면 어떤 분이 받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9대 의원들 들어가 있고 우리 그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차 불편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어떤 그런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 인근 그 토지를 사가지고 만약에 타워를 올렸다면 제 생각으로는 한 몇백억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이 들 걸 어떤 그런 아이템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5,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여러 내가 볼 때는 100배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분들이 그걸 갖다가 보상을 안 받으면 그랬을 싶어서 제가 근데 일단은 뭐 적극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뭐 시의원으로서 좀 치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어떤 아이디어 낸 분이라든지 안 그러고 부서에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좀 이 보상을 받게끔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보다는 조금 존경하는 우리 정용학 의원님 말씀 맞다나 이런 큰 일을 했는데 그냥 그 우리 과장님께서 뭐 팀원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좀 무례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또 협조해 주신 어떤 제이스케어 또 대표님한테 어찌 감사패라도 전달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은 큰 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직원들한테도 따뜻한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학 의원님 말씀 맞다나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제이스케어 또 대표님한테도 감사하다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직원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 더 이 일보다 더 그 힘들게 고생하는 더 큰 성과를 이룬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하고 저희는 일단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스케어 대표님 부분에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별도의 뭐 감사장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뭐 모범 시민 그 표창할 때 그때 뭐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해서 정말 아니면은 뭐 정말 시 행정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CMC를 불러가고 차를 한잔 해도 우리가 사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맞다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꼭 어떤 답례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보다 더 큰 뭐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나 이마 더 큰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결산서 보면은 185페이지 하고 184페이지 청사 일반 관리 하고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에 보면은 변경 부분이 있네요. 변경.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청사 일반 관리에 보면은 변경을 해갖고 1,078만 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집행 잔액도 뭐 모자란다는 그런 하겠지만 또 9,900만 원 집행 잔액이 나왔거든요.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여기에서 청사 유지 관리에서 1,000만 원이 그쪽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청사 일반 관리에서 청사 유지 관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청사 유지에서 일반 관리로 1,000만 원이 간 거 맞죠? 예. 특히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그거는 저 다음에 예. 별도로 좀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김혜생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액은 계약 낙찰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이므로 이율액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많은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153억 8,204만 원 중 지출액 145억 6,460만 원, 이월액 4억 7,775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06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명시효란 예산을 포함 5억 7천만 원 중 미디어 파사드 구축 및 리빙랩 운영에 5억 5,96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 집행잔액은 1,037만 원입니다. 다음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12억 4,741만 원 중 스마트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안전 자전거 도로 구축 준공금으로 11억 6,955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6,435만 원이며 계약금 집행잔액은 1,349만 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34억 500만 원 중 통신공사비, 강급 자재비, 실시 설계비 등으로 30억 4,7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및 잔금 및 감리비 3억 4,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효라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3만 원이며 계약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운영입니다. 7억 1,185만 원 중 도심지 감흥신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첨단 교통신호 시설물 운영에 6억 7,7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3,403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18억 225만 원 중 버스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버스 정보 안내기 신규 설치 및 노후 시설 교체, 버스 정보관리 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등에 17억 4,1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간제센터 운영입니다. 9억 8,495만 원 중 도시간제센터 운영 물품 구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네트워크 시스템 증설과 방화벽 교체 등에 9억 5,9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2,507만 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1억 8,432만 원 중 민방위 경보실 운영용품 구입 및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전용예선 요금 등으로 1억 7,31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리입니다. 40억 1,514만 원 중 CCTV 유지관리비, 진행형 CCTV 확대 설치, 노후 CCTV 교체에 39억 9,6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12월 특별교부시 확보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 3,575만 원 전액 명시효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10억 6,341만 원 중 도시간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해 10억 4,567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잔액은 1,7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가 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많은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44억 1,033만 원으로 지출액은 43억 4,3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1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4억 9,724만 원이며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관리, 인터넷 관련 서버 유지 관리, 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 등에 4억 9,7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웹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 3,68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163만 원이며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 관리 등에 6억 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억 1,350만 원이며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 등에 19억 9,706만 원을 지출하고 전산 장비 최저가 입찰 행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854만 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7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 2,983만 원이며 디지털 격차 PC 무상 수리, 스마트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등으로 1억 1,226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구역입니다. 예산액 2,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설비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7,252만 원이며 정보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유지 관리와 행정전화기 구입, 행정전화 정보 표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4억 5,7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1,228만 원이며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해선료 및 일반 전화 통화료에 4억 9,662만 원을 지출하고 카드 결제 할인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858만 원이며 4,771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결산서를 보다가 다른 우리 관련 상임위도 그렇겠지만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잘 측정하는 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이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 성과 지표 달성 사항도 참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다른 위원분들이 다른 걸 지적하는 사항, 제 생각에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고 앞으로도 예산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백성흥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성응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나날이 우리가 해킹 문제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로 국가망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우리 진주는 특별한 것이 없나요? 작년에 그 국가정보통신망 그때 있을 때도 저희 시에서는 어떤 큰 그런 건 없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지금 그 시스템 이런 걸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 좀 계속 좀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보안 시스템 경비에 보니까 지금 3,600만 원이 작년 또 돼가지고 지출을 다 썼다 그죠? 예. 이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 정확 좀 더 확고하게 우리는 진주시는 정말 그래도 우리 서부 경남의 축인데 다른 데는 다 뚫리도 진주시는 안 뚫렸다 소리가 나오게끔 뭔가 이 좀 우리 과장님이 대비를 잘 하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가지고 지금 어떤 행정 부분에 있던 그 암호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 구축을 해가지고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통신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과 통신 장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줘. 네네.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보다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 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